네, 수요일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번 주 또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요. 3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우리 지수가 지금 하루 쉬어가고 나서 오늘 일단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2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876선, 오늘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궁금한 종목들까지 질문 가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보다는 오늘은 2차 전지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NF, 에코프로까지 2차 전지가 다시 또 힘을 받고 있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 헬스케어 쪽, 금융 쪽도 상승불을 켜고 있고 자동차에서는 현대차가 상승하고 있고 일부 한온시스템 등등의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 오르고 있는데 카카오가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조선이나 뭐 해운 쪽도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쪽에도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지금 고려 아연이나 한국항공우주 등등의 종목들 빨간불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궁금한 부분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제 뉴욕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서 애플이 드디어 이 WWDC 2023 행사에서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기대감이 저조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뚜껑이 열렸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자 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주가 국내에서 또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비전 프로가 공개되고 나서 장기적으로 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이들 어떻게 보세요? 네, 비전 프로 공개됐죠. 줄이면 비프. 네. 소고기 아니고요. 예, 비전 프로를 보면서 네.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하나 구입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가격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얼마 안 해요. 그 그래요? 정도면 예, 충분히 그렇다면 하나를 물안경 구매하셔서 그 정도면 다 그 정도 네. 가격하지 않나요? 물안경? 저도 빌려주세요. 네, 물에 들어가면 안 되시고요.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번에 발표되면서 나왔던 이제 스펙 공개하고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네. 근데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저거 누가 사?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뭐 한 20만 대 팔린다, 100만 대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다행히도 출시일은 내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네. 1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쭉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착용해서 뭐 어지럽다, 메스껍다, 뭐 약간 눈 아프다 이런 반응들이 줄었겠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좀 내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여기 지금 나오는 하드웨어 쪽은 일단 셀론 비슷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나온 정도를 받아들이고 그걸 대응해야 될 정도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 관심은 컨텐츠입니다. 네. 왜 애플이 그러면 다 만들었으니까 다음 달부터 바로 판매를 하지 않고 약간 6개월 가까이 기다린 뒤에 그 다음에 내놓게 되냐. 그 사이에 나올 부분들은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콘텐츠가 있어야 이를 살만한 당위성이 나오겠죠. 그게 앞으로 공개되면서 나오는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거를 보고 기기를 사겠다라고 하는 네. 애플의 전략. 특히 애플은 400만 원 넘는 거 가지고 팔아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컴퓨팅이라고 하는 공간 컴퓨팅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와 맞춰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그거 아십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뭐 PC에서도 한때 인기 있었던 수박 자르기, 과일 자르기 게임. 네,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메타 퀘스트로도 네.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단순하게 이거 하면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그게 아니라 레벨업된 어떤 게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영화 같은 경우도 또 좀 변화가 된 어떤 시스템이 맞아요.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흐름들을 더 살펴보자 이상입니다.
네. 이게 사실 애플 측에서도 단순히 뭐 VR 기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게 내세운 만큼 애플 관련주들 부품주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해서도 좀 볼 부분들 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일단 공식 출시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면서 종목의 움직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에요. RFHIC가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이제 매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이라서 굉장히 또 눈길을 끌었거든요. 하반기에 역대급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추세가 다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저가 매수는 들어올 만한 리포트의 맛, 이렇게 네.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네. 많이 빠졌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신 장비를 볼 때 가장 큰 핵심은 일단 우리나라 내수 쪽으로 보게 되면 끝났습니다. 통신 3사가 28GHz 고주파 반납하고 우리 이제 5G 더 이상 안 해라고 선언을 한 만큼 국내에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해외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를 얼만큼 받아가겠느냐인데 이거는 5G 통신 장비 전반적이 아니라 해당되는 개별 업체 쪽으로만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내는 걸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RFHIC가 그렇게 뭐 더 잘하시겠죠, 연구원님께서. 근데 네. 저는 따라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마 RFHIC나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이제 겐이라고 하는 쪽을 지력 알림 쪽을 써서 이제 어느 정도 PMIC, 그러니까 즉 전력 반도체 쪽으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확인돼야 개인적으로는 따라가고 싶다라는 쪽이지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낫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인가요? 또 이제 오픈랜 관련된 정부에서 얼라이언스를 조직합니다. 네. 그러면 5G 특화망과 오픈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두 축으로 나머지 통신 장비를 바라봐야 될 흐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솔리드가 낫지 않나. 솔리드. 네. 솔리드. 네. Right. 솔리드가 네.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슈와 함께 흐름들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5G 관련주도 오늘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또 많이 부진했던 쪽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여러 이슈들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솔리드도 또 얘기를 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애플의 MR 헤드셋 관련해서 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구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9% 이상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또 이걸 모두 다 반납하고 1%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가 15,000원이었었는데 거의 뭐 거기에 근접했다가 지금 또 내려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하드웨어 쪽이고 직전 고점대까지 들어왔다라는 뉴스와 함께 움직였다. 네. 그러면은 일단 비중 줄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꺾이는 거 보고는 일단 파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네. 드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겁니다. 특히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하는 정도가 좀 나올 거고 차라리 다시 한 12,000원대 초반 정도쯤 가게 되면 그때는 재 매수를 노리는 전략들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쪽은 일단 챙기고 네. 이제 그나마 그래도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LG노텍은 어차피 하반기에 대한 실적 보강들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흐름을 가보시는 건 맞는데 타이밍은 약간 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 15,000원 거의 근접한 지점까지 갔다가 지금 또 다시 쉬어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제 좀 지켜보다가 12,000원 초반쯤에서 한번 재매수 가능하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AS 맞춰보겠고요. 저희 오늘의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바로 태웅입니다. 상승의 바람이 불어오나 태웅하면 이게 또 조선이라던가 또 풍력 이런 쪽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진한 실적. 이거 실적이 안 좋았나요? 네, 안 좋은 걸 갖고 왔죠. 네, 앞으로 좋아질 걸로요. 네. 왜냐하면 회사가 단조를 주로 하는 사업으로 보게 되면 회사가 단조롭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단조의 주축이다 보면 이제 뭐 해머 같은 걸로 두드려서 원하는 쪽으로 만드는 약간 고객이 원하는 주문자 방식 쪽이죠. 네.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매출 비중이 나오는 거는 저희가 보통 조선 기자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선박 엔진 쪽은 매출 비중이 한 12%, 더 큰 쪽이 풍력 쪽입니다. 네. 40%. 그리고 나머지 발전 플랜트 이런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즉 조선 쪽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풍력까지 같이 성과를 낸다. 실적 흐름들이 더 빠르게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2017년도에 제강사업부를 설립하면서 거기서부터 꺾였습니다. 잘하던 사업 계속했으면 모르겠는데 새롭게 설립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진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바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그동안은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풍력과 조선. 그런데 풍력 쪽에서 좀 더 기대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신 거죠? 네, 보통 타워 플랜지라고 하는데 네. 풍력 쪽에 들어가는 부품 쪽에서 이게 글로벌 마켓시어 1위입니다. 네.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죠. 오. 이 타워 플랜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타워가 있게 되면은 거기 바람개비 같은 이제 네. 주축이 있죠. 그 네. 안에 들어가는 이게 동그랗게 생긴 약간 베어링을 베어링 밑에 들어가서 이게 지지하는 네. 역할. 이거 없게 되면 마모가 금방 되다 보니까 네. 중요한 부품이죠. 꼭 필요한 거네요. 네, 어떻게 하셨죠? 네, 예, 그런 거. 네. 그리고 또 바람 그 주축 안에서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풍력 쪽에서 앞으로의 성과가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에 대한 인증을 해줬죠. 그래서 앞으로 성과를 기대하는데 또 하나 지금 이쪽에서는 라운드 블룸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 쪽에서는 이걸 되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세계 최초로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 단조를 할 때 보게 되면 약 블룸이 꽃이죠. 네. 네. 피다? 꽃이 피다? 네. 지수의 꽃. 네. 이렇게 하면서 부품을 올려와서 거기서 네. 단조를 하고 바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생산 수율이 한 15% 늘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축했다는 쪽에 대한 변화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건 수주 잔고죠. 수주 잔고가 작년에 한 20% 이상 늘어나면서 1,200억 대까지 들어왔는데 최근에 풍력 쪽에 대한 변화와 함께 빠르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도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주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턴 어라운드가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가 아까 기대된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태웅의 주가를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씩 지금 반영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어려웠던 상황이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네. 되면 이제 올해 실적 흐름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해 지금 매출은 그전에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뭐 1,000억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 쪽에 강화되면서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한 25% 늘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들이 빠르게 돌아서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시총이 3,000억대인데 그 정도는 물론 이제 주가는 직전 고점대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올라가겠느냐라는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매물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시총 3,000억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PBR 기준으로는 0.6배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싼 주가에 대한 변화가 발휘될 수 있는 하반기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를 좀 노려보자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중순에 기록했던 한 15,000원 중반쯤의 주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뚫고 더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일단 또 싼 고점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은 조절하시되 아마 레벨업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 즉 월봉상의 저항대는 다음이 19,000원대쯤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안착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용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토비스인데요.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토비스 저희 시간에 다룬 적 있었거든요. 네. 제가 카지노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또 가져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멘텀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카지노용 모니터 쪽은 그냥 원래 하던 사업 정도로 네. 이해하시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장용 디스플레이 게다가 또 전기차 충전 쪽 네. 휴맥스 홀딩스 느낌이 살짝 나죠. 오, 네, 근데 네네. 그보다 사업부는 더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더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산업용 모니터가 지금 매출 비중이 한 70%가 넘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보통 PID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즉 약간 몰에 가게 되면은 네. 우리 여기 매장에 뭐가 어디 있지 터치하는 거. 인포메이션 이런 거 층별 안내 볼 때. 그게 아이가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 네. 디스플레이. 네. 그렇게 되기 이렇게 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성과도 계속 되는데 그거는
딱 보면 리오프닝 쪽이죠. 네. 이쪽이 나왔을 때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특히 LCD 패널 가격이 떨어졌고요. 네. 게다가 물류 비용들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 변화와 수익성은 충분히 답보가 될 수 있겠죠. 그거 플러스 알파는 to be continued. 네, 기대되는데, 우선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뭐 네. 파라다이스 비롯해서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카지노 장비들 보면 또 노후화된 거를 교체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기기가 많이 들어가면 패널 관련주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토비스 오늘 또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비 컨티뉴 하셨던 게 바로 전장 쪽이 될 텐데요. 네. 이쪽은 좀 궁금합니다. 네,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진심인 회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던 게 결국에는 이런 디스플레이 쪽이고 네, 네. 이걸 앞으로 확장하겠다는 쪽에서 LG 디스플레이랑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대모비스 덴소까지 납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모멘텀들이 전혀 주가에 영향을 안 끼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관련된 증설 공장이 하반기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성과 났었을 때 당연히 실적은 빠르게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은 지금과 다른 실적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레벨업된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의 성과는 더 기대가 되는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전기차 충전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이게 충전 솔루션 기업의 글로쿼드텍 네.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의 지분을 최근에 한 36%가 조금 안 되게 얻어왔습니다. 그렇게 가져왔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게는 EVCC라고 하는데 이게 충전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있는 통신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통신과 함께 네, 이게 네. 얼마 충전했다, 얼마다 뭐 이런 계산이 딱 나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약자는 묻지 마시고요. 네. 네. 좋은 컨트롤러입니다. 네.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근 들어선 BYD, CATL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국내 업체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성과를 분명히 내고 있는 충전기 관련된 업체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까지 사업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가 커지면서 나오는 디스플레이나 충전기 사업 쪽에서도 이런 변화가 이끌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더 어떤 밸류를 더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관점 쪽에서 실적이 변할 때에 대한 흐름들과 같이 챙겨와야 될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토비스 이 회사 정말 생소했었는데 저희 시간에 이렇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기억이 잘 나는 그 종목 중 하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길게 봤을 때도 차트가 굉장히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으면 좋을까요?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데 만족을 할 것 같고요. 내년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매출 자체도 거의 50% 이상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보통 많이 나오면 300억대 나왔는데 올해도 그 정도 부분에선 이어질 것 같은데 내년은 한 500억대 가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시총이 현재 2천억이 살짝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빠르게 신사업과 함께 레벨업되는 주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추세적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쪽에서 하반기 실적 기대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는 지금 네. 레벨업 시도에서 다음 저항대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6,500원대 정도로 목표가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신 토비스 목표 주가 16,500원, 손절가 11,000원 기억해 보면서 앞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